네, 1번 문제 들어갈게요. 1번 문제 논제를 찾아서 자, 1번 문제 여기 있습니다. 자, 수를 중심으로 가에서 마에 나타난 제시문들에서 세계관을 두 유형으로 분류하고 요약하시오. 요청사항은 두 가지인데 글자 수는 400자고 제시문은 5개입니다. 그래서 압축적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다만 이제 여기서 조금 어려웠던 부분은 수를 중심으로 세계관을 두 유형으로 분류해야 되는데 이걸 각각의 유형을 뭐라고 표현할 것인가 라는 부분에서 좀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나중에 한번 고민해보고 제시문을 하나하나 이해해 보겠습니다. 자, 가를 먼저 볼게요. 가에서 보시면 자, 갈릴레이는 세계관에 유용한 것을 배우려면 주관적이고 감각적인 경험은 무시해야 한다고 가르쳤다. 자, 영국의 철학자, 벌써 끝나네요. 그죠? 갈릴레이 여기서 끝나고 영국의 철학자 로크가 나옵니다. 이러한 감각적인 경험을 2차적인 성질이라고 불렀다. 자, 이러한 성질은 고정되어 측정 가능한 크기, 모양, 무게와 같은 1차적인 성질에 비해 열등하며 1차적인 성질에서 단순히 파생된 것임을 강조하는 말이다. 그래서 객관적인 실제 세계에 걸맞는 1차적 성질이란 양으로 측정할 수 있는 사물의 여러 측면을 뜻했다. 그래서 자연이 자신의 비밀을 공개하고 뒷부분은 조금 나중에 우리가 분석하고 앞부분에서는 결국에는 이제 2차적인 성질과 1차적인 성질로 나누어서 사물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적인 성질은 주관적이고 감각적인 경험이고 그 다음에 1차적인 성질은 주관적인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양쪽으로 측정할 수 있다는 말은 객관적이라는 뜻이죠. 앞에 있는 이 주관적이라는 말에 우리가 이제 반대말로 객관적이고 감각적이지 않고 감각적이란 말은 우리가 이제 감각기관을 통해서 그죠? 그걸 느껴볼 수 있는 그런 또 주관적인 그런 게 아니라 정확하게 자나 저울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정확하게 양쪽으로 측정할 수 있다라는 그런 성질이라는 거죠. 그래서 1차적 성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뒷부분 보시죠. 자연이 자신의 비밀을 공개하고 인간의 정신이 발휘하는 영향력에 굴복하게 하려면 자연을 수로 환원해야 된다. 수로 환원해야 된다고 믿었다. 그래서 1차적인 성질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과학자들에게 수학은 자연을 이해하고 통제하는 언어가 되었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을 이해하려면 수로 환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고 이 1차적인 성질이 바로 수로 환원이 가능한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자연, 수, 그죠? 이 자연을 우리가 논제에서 요구한 것처럼 세계관으로 이해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그죠? 이 세계관. 그래서 이 세계는 수로 환원할 수 있다. 그래야만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나를 한번 볼게요. 나의 주장은 단순하다. 즉, 평균적인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평균이 바로 우리는 수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당신은 평균적인 사람이 아니다. 당신의 아이도, 동료도, 학생도, 배우자도 모두 평균적인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평균에는 나름의 역할이 있다. 예를 들어 각자 다른 그룹에 속한 두 명의 개인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칠레 조종사들과 프랑스 조종사들의 실력 차이처럼 집단 간의 비교를 하면 평균이 유용할 수 있다. 하지만 한 사람의 조종사나 한 사람의 배관공이나 한 사람의 의사가 필요한 순간이거나 이 아이를 가르쳐야 하거나 저 종업원을 채용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순간이라면, 다시 말해 개개인과 관련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순간이라면 평균은 쓸모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평균적인 신체 치수 따위는 없듯 평균적인 재능, 평균적인 지능, 평균적인 성격 같은 것도 없다. 평균적인 학생이나 평균적인 직원도 없고 그 점에서 평균적인 두뇌 역시 없다. 너무 장황하게 같은 말 계속 쓰고 있어요. 자, 인간의 잠재력은 우리의 현 시스템이 가정하는 것처럼 한정적이지 않다. 그래서 이러한 개개인을 그래프 위에 한 점으로서 등급 매기기란 불가능하다. 재능, 지능, 성격, 창의성 등 우리가 관심을 갖는 인간의 거의 모든 특성은 들쭉날쭉하다. 또한 개개인의 행동은 특정 상황과 따로 떼어서는 설명될 수도 예측될 수도 없으며, 이라는 것은 앞에 우리가 재심가에서 얘기한 수로 환원될 수 없으며 환원이 안 되며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어떤 상황의 영향은 그 상황에 대한 개개인의 체험과 따로 떼어서는 규명될 수 없다. 그러니까 이제 수로 그죠? 우리가 표현될 수
없다라는 거죠. 이런 얘기입니다. 같은 얘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을 이해하고 싶다면 그 사람의 평균적인 경향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맥락에 따른 행동 특징, 그러니까 이거는 객관적이지 않다라는 거죠. 맥락에 따라 다르다면 이제 오히려 상대적이다라는 말이 더 맞겠죠, 그죠? 그래서 초점을 맞추는 새로운 사고 방식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개개인을 판단할 때는 수로 표현하기 힘들다, 수로 환원해서는 안 된다, 당위의 측면까지 얘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제시문가에서는 객관적이고, 그죠? 객관적인 수로 자연을 우리가 환원 표현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주장이 된다면 여기서는 주관적이고, 그죠? 주관적이며 수로 환원 표현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평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를 볼게요. 다도 역시 긴데. 자, 인간은 달콤한 과자조차 포기하고 가장 파멸적인 쓰레기, 가장 비경제적이고 무모한 짓을 자발적으로 원하게 된다. 아주 그냥 비난을 퍼붓고 있네요. 그래서 실증적이고 합리적인 모든 것에 파멸적이고 환상적인 자신의 씨앗을 뿌리려는 단 하나의 이유 때문이다. 그래서 은유적인 표현을 쓰고 있어갖고 뒤에 있는 얘기가 뭔지 한번 읽어보고 난 다음에 파악이 되겠죠. 여기 무슨 말인지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없어요. 그래서 더 읽어보시면은 인간은 어디까지나 인간이지 오직 스케줄에 따라 제한된 연주를 해야 하는 자연법칙의 피아노 건반이 아니라는 사실은 본인 자신에게 확인해주기 위해 환상에 가까운 자신의 꿈과 극히 속물적인 우둔함을 지탱해 나가길 바라고 있다. 굉장히 좀 짜증스러운데 아직도 무슨 말인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뒷부분 다 읽어봐야 여기에 대해서 이해될 수 있을 것 같고, 게다가 문장조차도 번역 투의 문장이라 좀 어색합니다. 문장조차도 어색하고 다 은유적인 표현이라 그래요. 좀 쉽게 쓰지 이렇게 썼습니다. 자, 그래서 중략 표현이죠. 자, 인간은 경거망동한 존재인지라 그렇다고 칩시다. 예, 너무 비난하는데, 자, 마치 장기 두는 사람처럼 목적 자체보다 목적을 달성하는 과정만 사랑하는 것 같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누구도 분명히 안다고 보장할 수 없지만 어쩌면 인간이 지향하는 지상의 모든 목적을 무언가를 끊임없이 달성하려는 과정에, 이를테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과정에 있는 것이지 2 곱하기 2는 당연히 사라는 공식과 다름없는 목적 자체에 있지 않다. 말 진짜 힘들게 쓰고 이상하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읽어볼게요. 신사 여러분, 2 곱하기 2는 사라는 것은 삶이 아니라 죽음의 시작이 아닐까. 그죠? 예, 이렇게 한번 읽어서는 이해가 안 되고 다 읽어보고 한 두세 번 읽어봐야 돼요. 그래서 좀 더 끝까지 읽어보면서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인간은 목적을 달성하려고 애를 쓰면서도 그 목적에 완전히 도달하기를 꺼려한다. 이 어찌 우습지 않은가? 그래서 이걸 보면 인간은 한마디로 코믹한 존재다. 분명 여기에는 아이러니가 담겨있다. 그러나 어찌되었든 2 곱하기 2는 4라는 수학적 확실성을, 여기서 이제 수가 나옵니다. 수학적 확실성이다 라는 거죠. 도저히 참고 넘길 수가 없다. 내 생각으로는 2 곱하기 2는 4는 불안당이다. 그래서 2 곱하기 2가 4라는 것은 양손을 허리춤에 얹은 채 여러분의 귀를 가로막고 침을 뱉어대는 거만한 멋쟁이 같다라는 겁니다. 나는 2 곱하기 2가 4라는 것은 탁월한 것이라고 인정하나 2 곱하기 2가 5라는 것도 그에 못지않게 멋진 것이라고 칭찬하고 싶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다 읽어보면 마지막에 2 곱하기 2, 이거는 맞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거 수라고 표현할 수 없는 거죠. 이거 수가 아닌 거죠. 수가 아닌 거고 객관성적이지 않은 거죠. 그죠? 근데 이걸 멋진 것이라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근데 2 곱하기 2는 5라고 얘기하는 것은 누구예요? 인간인 거죠. 인간. 그죠? 이 인간인 거고 2 곱하기 2라는 것, 2가 4라는 것은 순수한 수학적인 수학이죠. 그죠? 순수한 수학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 2 곱하기 2는 5라고 주장하는 이 사람은 인간이죠. 인간. 그죠? 그래서 앞에서는 이 전반부에서 인간을 굉장히 비난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실증적이고 합리적인 부분은 이것과 연계되는 부분이고, 파멸적이고 환상적인 부분, 은유적으로 표현을 썼지만은 인간이 2 곱하기 2를 5라고 주장하는 이 자체가 파멸적이고 환상적인, 그죠? 뭔가 부정적인 것 같지만은 환상적인 뭐 이런 표현까지 써가면서, 그죠? 모호하게 썼는데 멋진 거라는 거예요. 멋진 것. 사실상 이 글을 쓴 사람은 멋진 것이라고 표현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중간에 나와 있는 것도 다 한번 우리가 중요 표현들을 해석을 해보자면 목적을 달성하는 과정만 사랑한다. 그리고 목적 자체보다 라고 했는데 2 곱하기 2가 사라는 것은 결과 아닙니까? 그 결과, 그 목적,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목적을 달성하는 과정, 그죠? 5가 되진 않을까? 6이 되진 않을까? 뭐 이렇게 헤매이는 그 과정, 그죠? 그리고 주장하고 실수하고 뭐 그런 과정들을 사랑한다는 거죠. 그 과정이 인간을 인간답게 만든다라는 식의 얘기인데, 그죠? 도stoyevsky 훌륭하신 분인데 글을 좀 이상하게 쓰시네요. 자, 그래요. 뭔가 이 내용들이 이제 전반부와 후반부에 뭔가 이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히 사전에 뭐 어떤 얘기들이 많이 나왔겠죠. 근데 중간에만 뚝 잘라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되어버리긴 했습니다. 많은 부분이 은유이고, 그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이거는 의미가 있었을 텐데,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부분만 발췌를 해오니까 이해하기 쉽진 않았지만, 어쨌든 우리가 이 글을 읽는 관점은 이 세 개가, 수하고 어떤 관련이 있는가라는 얘기를 우리가 그 관점으로 이거를 독해를 해봤을 때 2 곱하기 2는 4라는 거, 이것은 수라고 볼 수 있겠고 2 곱하기 2는 5가 되는 것도 멋진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 이 세 개는 2 곱하기 2는 4라는 이 수학만으로는 표현할 수 없는 것이 있다라는 거죠. 2 곱하기 2가 5. 이 틀린 것도 멋진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수학이라는 것이 이 세계를 온전히 다 설명하기는 좀 부족하다라는 주장으로 우리가 분류를 해버리는 거죠. 예. 정확하게 수로 환원될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부분까지 우리가 판단하기는 여기서 단정적으로 얘기하기는 좀 힘들지만은 이거를 정확하게 말하면은 적어도 이거는 객관적인, 그죠? 수로 이 세상을 파악할 수 있다라는 글은 아니다라고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좀 까다롭죠? 다는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것 같은데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그죠? 답을 쓰려면은 그렇게 분류를 해주는 게 맞겠다. 이렇게 소극적으로 판단해 볼 수 밖에 없겠습니다. 자, 라를 볼게요. 지금 시간이 너무 길어졌는데 라 한번 보겠습니다. 생산성은 기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한 핵심 요소로 간주된다. 테일러는 근로자의 근로의욕과 업무 성과를 높여 기업의 생산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합리적인 작업관리 방법으로서 과학적 관리론을 제창하였다. 벌써 이건 수잖아요. 그죠? 네, 과학인만 수와 관련이 있겠죠. 자, 작업 과정의 효율성 최대화를 목표로 근로자의 동작, 작업 소요 시간 이런 것도 전부 수로 표현되는 거죠. 계량화될 수 있는 거죠. 측정해서 최적의 일일 과업 표준량을 정하고 이러한 표준과업의 달성 정도에 따라 임금을 차별적으로 지급하는 등 계측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게 다 순위가 가능한 거죠. 생산성 향상을 강조했던 테일러의 사상은 인간 노동을 기계화한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기업의 경영 방식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그래서 예컨대 측정 가능한 모든 것을 측정하라. 이게 수로 환원하라라는 거죠. 수로 환원하라. 그리고 측정이 힘든 것은 모두 측정 가능하게 만들어라. 그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와 같은 현대 기업의 성과 관리 핵심 원칙은 모두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론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테일러의 세계에서는 모두 수로 계측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이 사람이 일을 잘하는 사람인가 못하는 사람인가 이런 거 전부 다 계측할 수 있는 거고, 일을 열심히 했는가 열심히 하지 못했는가라는 것도 다 계산될 수 있고 측정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계에는 계측될 수 있고 환원될 수 있고 그런 거죠. 착한 사람인지 아닌 사람인지도 다 뭐 환원될 수 있다고 보는 그런 관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나는 통일은 단순히 정치나 경제만이 아니라 그 문제가 아니라 동시에 정신적인 문제라고 믿네. 미리 얘기하면 이제 경제가 수 아닙니까? 그죠? 수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수로 표현할 수 없는 부분도 있다고 믿는다는 거죠. 자, 사람이 육체와 정신으로 구성된 존재라면 돈으로만 사는 것이 아님도 분명하겠지. 이게 돈, 경제, 그죠? 이게 다 수입니다. 수. 자, 개인들이 모여 형성된 국가나 민족도 마찬가지일 것이네. 물질적으로 잘 사는 국가가 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라는 말이네. 그래서 정신적인 부분 강조하고 싶은 거겠죠. 자, 그런데 언제부턴가 우리는 통일 이야기만 나오면 비용부터 계산을 했네. 그러니까 통일의 비용이, 그죠?
수로 계산된다는 거죠. 계산이죠, 계산. 그죠? 계산될 수 없는 부분도 있다는 거죠. 자, 통일 문제를 돈으로 따지는 이러한 오늘날의 세태는 국가나 민족도 역사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정신적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 시대가 잊어버렸음을 드러내주네. 그래서 계속해서 정신적 이런 말 하고 있습니다. 수로 계산될 수 없다. 우리는 지금 비정상적이고 파행적인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이제 수로 환원할 수 없다. 이건 환원 불가능한 부분이 있다는 거죠. 비용 같은 건 계산될 수 있지만 정신적인 것들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측정할래라는 부분에서 판단할 수 없는 부분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환원 안 되는 게 있다라는 주장이고 이거 환원 안 된다는 주장은 마와 다 그죠? 그다음에 이거밖에 없나? 그렇죠. 네. 환원될 수 없다. 객관적이다. 그래서 나까지 다, 이렇게 묶이고 그다음에 가와 그다음에 라 이렇게 묶이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로 하고 문제가 어려운 건 아니에요. 어려운 건 아닌데 이 표현하는 데서 이렇게 이 예시답안 보시면은 수로 세 개를 모두 표현할 수 있다고 보는 가라와 수로 표현할 수 없는 세 개가 존재한다고 보는 나다 이렇게 분류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요약을 떠나서 분류를 한다 그러면 이제 요약은 요약이고 분류 문제가 좀 이렇게 문제가 되는데 분류를 한다 그러면 두 개의 관점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1번의 관점은 어떻다, 2번의 관점은 어떻다 이렇게 키워드로 표현이 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키워드가 아니라도 우리가 어떤 구로 표현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단어의 결합. 근데 이거는 어때요? 이거는 수로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절이죠. 그죠? 이렇게 절로 표현되는 이런 문제는 좀 지양했으면 좋겠어요. 왜 이렇게 문제를 내가지고 우리가 쉽게 답에 접근할 수 없게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내용도 우리가 다 쓸 수 있겠는데 이것 때문에 진입장벽이 높아지잖아요. 그죠? 이거는 문제 출제 의도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좀 그렇습니다. 예, 좋은 평가를 받기 힘들겠죠. 그래서 이 이후에 나오는 문제들은 이렇게 나오지는 않는 것 같아요. 좀 더 간략하게 키워드로 제시될 수 있는 그런 문제로 나오는 것 같긴 한데 22년도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많이 비판받아야 될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첫 번째 문장은 이렇게 봤습니다. 우리가 본 것과 다르지 않죠. 그래서 가는 인간이 세계와 자연을 이해하고 통제하려면 이를 수로 환원해야 한다고 말한다는, 이렇게 수로 환원해야 된다고 말한다 라기보다는 그냥 수로 환원될 수 있다 이 정도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이 말을 쓸 때 우리가 1차적 성질과 2차적 성질 이거 다 뭐라고 안 쓰면 어때요? 너무 허무하죠, 그죠? 그래서 1차적 성질 이거 수로 우리가 환원할 수 있고 측량할 수 있고, 그죠? 이게 가능한 더 2차적 성질보다 더 중요하다. 그래서 1차적 성질, 자연의 1차적 성질을 파악해서 자연을 통제할 수 있다. 이렇게 쓰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뭔가 다른 거를 읽은 듯한 그런 느낌이죠. 이 가해 제시문의 주장이 이거였어? 라고 의심이 드는 뭐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단어들 표현해 가면서 문장을 썼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라는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노동에 관한 모든 요소들을 수치로 측정 가능하도록 표준화해야 된다고 주장한다. 표준화라는 말이 나왔던가요? 기억이 잘 나지 않는데 좋은 표현이긴 합니다. 그래서 수치, 그렇죠? 측정 가능해야 된다. 그리고 가능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좋습니다. 여기서는 큰 문제가 없는데 기업의 생산성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단어가 있잖아요. 성과 관리. 잠깐만요. 여기 있죠? 여기서 과학적 관리론이라는 말을 썼으면 좋겠어요.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고 과학적 관리론이란 말을 쓰고 생산성이란 말을 쓰고 이 데이터를 통해서, 그죠? 데이터를 기반으로, 그죠? 이렇게 관리하는 게 좋다라는 얘기를 하면 좋을 텐데 이렇게 전혀 어떤 제시문을 정리한 것인지 알 수 없을 만큼 생산성 이렇게 써버리면은 이게 라를 정리한 건지 아니면 비슷한 성격의 다른 제시문을 정리한 건지, 그죠? 예, 구분이 잘 안 됩니다.
좀 더 제시문에 있는 중요한 단어들을 써가면서 문장을 썼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요. 이와 달리 나는 개인의 특성이 고르지 않고 가변적이어서 평균과 같은 수치화된 방법으로 사람을 평가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나에서도 우리가 쓴다 그러면 개인과 집단으로 나누고 있었잖아요. 그죠? 집단적인 성격을 표현할 때는 평균이 괜찮은데 개인적인 특성을 우리가 지금 파악할 때는 평균으로 가능하지 않다라고 썼으면 좋겠어요. 아쉽습니다. 이것저것 다 아쉬워요, 문장이. 자, 그 다음에 인간의 본성은 자연 법칙과는 다른 원칙을 갖기 때문에, 인간의 본성. 그래서 2 곱하기 2는 4와 같은 공식, 즉 수학적 확실만으로는 인간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한다. 맞죠. 맞는 말이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2 곱하기 2는 4라는 것은 우리가 2 곱하기 2는 5라는 것과 비교하면서 얘기를 써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2 곱하기 2는 4 수학이고 2 곱하기 2는 수인데 이거는 우리가 이제 인간이 지향하는 면, 그죠? 인간이 지향하고 그다음에 이거 뭐 여러 가지 표현이 돼 있죠. 과정이면서, 그죠? 이거 위에 거는 결과, 목적 그 자체고 이거는 목적을 추구하는 과정이면서 이게 또 환상적이다 뭐 이런 얘기를 써가면서 그죠 쓰면 좋은데 여기서는 단순히 이제 완전 이렇게 말한다는 거 예. 그쵸 완전히 동의하기는 힘든 문장들입니다. 자 말을 볼게요. 말은 통일 문제를 수치화 가능한 금전적 비용으로만 간주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이게 단위 예,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는 얘기 정치적 가치가 있다는 얘기를 좀 썼으면 좋겠어요. 너무 답답합니다. 조금. 그래서 예시답안이긴 한데 지금 필요한 키워드들이 뭔가 이렇게 중간중간 이 빠지듯이 빠져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문제 1번 참고하시고 그렇습니다. 410자 그래요. 자 1번 문제는 여기까지 하고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